여러분 혹시 요즘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는 느낌 자주 받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얼굴도 자꾸 붓는 것 같고 이런 증상들은 사실 우리 몸속 간이 지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루에도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하면서 독소를 걸러내고 영양소를 저장하고 담즙을 만들어서 소화를 돕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60대가 넘어가면 간세포 재생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3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먹는 약들,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이런 것들도 사실 간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간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음식 브로콜리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브로콜리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 3배로 올라갑니다. 특히 간 해독 효과를 극대화하는 황금 조합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진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60년 이상 사신 분들도 바로 실천할 수 있게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로콜리가 왜 간 건강에 이렇게 좋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브로콜리 안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은 간세포 안에 있는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쉽게 말하면 간이 독소를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실제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10년 넘게 연구한 결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간 손상을 막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은 그냥 먹으면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브로콜리를 잘못 조리하거나 혼자 먹으면 귀한 성분의 절반 이상이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정말 아깝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궁합 음식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2배나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K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꼭 필요한 성분인데 나이 들면서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칼슘도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좋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채소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달걀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요. 브로콜리와 달걀은 정말 환상의 조합입니다. 달걀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레시틴은 간에서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간세포를 보호해줍니다. 특히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요즘 50대 이상 분들 중에 3명 중 1명꼴로 지방간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술을 안 드셔도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거나 운동이 부족하면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걀 속 단백질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만나면 간 해독 효소가 더 활발하게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달걀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이 브로콜리의 비타민 흡수를 도와줍니다. 브로콜리에 있는 비타민 A, D, E, K는 모두 기름에 녹아야 흡수가 잘 되는데 달걀 노른자의 건강한 지방이 이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아침에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달걀 스크램블과 함께 드시거나 브로콜리 달걀찜을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브로콜리 달걀찜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서 달걀 2-3개 푼 것에 넣고 소금 간 살짝 해서 찜기에 10분만 쪄주시면 됩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만점입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그냥 삶아서 드시는데 사실 이것만큼 아까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브로콜리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들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확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게 간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출시켜줍니다. 지중해 연한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올리브 오일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연구팀이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일 올리브 오일을 먹는 그룹이 안 먹는 그룹보다 간 수치가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브로콜리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드시면 설포라판 흡수율이 최대 300까지 높아집니다. 볶을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래 익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브로콜리는 180도 이상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면 설포라판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중불에서 3분에서 5분 정도만 살짝 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볶음 만드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브로콜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올리브 오일 1스푼을 두른 팬에 마늘 한두 쪽 다져서 넣습니다. 마늘 향이 올라오면 브로콜리를 넣고 중불에서 4분 정도 볶아주세요. 소금, 후추로 간하고 마지막에 레몬즙 살짝 뿌려주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간 건강은 물론이고 혈관, 건강 면역력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금 잠깐 언급한 마늘입니다. 마늘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식재료죠. 그런데 마늘과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간 해독 효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간에 쌓인 중금속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탁월합니다. 요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세먼지나 식품 첨가물 같은 독소에 많이 노출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독소가 몸에 쌓이기 쉽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면 간의 해독 효소 생산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브로콜리와 마늘을 규칙적으로 먹은 그룹이 간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암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먹으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마늘을 먹을 때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썬 다음에 10분 정도 그냥 놔두세요. 공기와 접촉하면서 알리신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브로콜리와 함께 볶거나 찜을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마늘 2~3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네 번째 궁합 좋은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와 브로콜리 조합은 특히 전립선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남성분들께 특히 좋은 조합이에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붉은 색소 성분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60대 이상 남성분들 중 절반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 정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함께 섭취하면 항암 효과가 각각 따로 먹을 때보다 훨씬 강력해집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이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었을 때 전립선암 세포 증식을 52%나 억제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토마토도 올리브 오일과 함께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토마토, 올리브 오일 이 세 가지를 함께 볶아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 양파까지 넣으면 금상첨화입니다. 토마토는 꼭 빨갛게 잘 익은 것으로 선택하세요. 설익은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적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간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아보카도에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의 마스터 항산화제라고 불립니다. 간에서 독소를 중화시키고 배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만드는 글루타치온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보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도 사실 글루타치온 생성을 촉진하는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와 아보카도를 함께 먹으면 글루타치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서 간 해독 능력이 최고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게다가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브로콜리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줍니다. 아보카도 브로콜리 샐러드를 만들어 보세요. 브로콜리는 살짝 데치고 아보카도는 큐브 모양으로 썰어서 섞고 올리브 오일, 레몬즙, 소금으로 간단하게 드레싱 만들어 뿌리면 됩니다. 여기에 방울토마토 몇 개 추가하면 색도 예쁘고 영양도 완벽합니다. 아보카도는 손으로 눌렀을 때 살짝 말랑한 정도로 익은 것이 가장 맛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기본 채소죠. 양파와 브로콜리 조합은 혈관 건강과 면역력에 특히 좋습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주며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60대 이상 분들 중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양파는 그런 분들께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브로콜리와 양파를 함께 먹으면 혈관 청소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가지 모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뇌혈관,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양파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생양파가 맵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살짝 볶아 드세요. 양파의 매운맛이 줄어들고 단맛이 올라옵니다. 브로콜리, 양파, 볶음에 표고버섯까지 넣으면 면역력 강화에 최고입니다. 7번째는 연어입니다.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대표적인 생선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고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지방간이나 간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규칙적으로 먹으면 간 기능이 개선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또 오메가3는 뇌 건강에도 좋아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와 연어를 함께 먹으면 항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만성염증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몸속 곳곳에서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연어의 오메가3가 만나면 이런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연어는 구워도 좋고 찌개로 끓여도 좋습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호일에 싸서 오븐에 구우면 정말 간단하고 맛있습니다. 연어 위에 브로콜리 올리고 올리브 오일 뿌리고 소금, 후추 살짝 하고 180도 오븐에서 20분 구우면 완성입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8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의외죠. 브로콜리와 유제품의 조합도 훌륭합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나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가 좋습니다.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이 살아있습니다. 장 건강이 곧 면역력이고 간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독소 배출도 잘 됩니다. 나이 드시면 장 기능이 떨어지고 변비도 생기기 쉬운데 요거트의 유산균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식힌 다음 요거트와 섞어 드시거나 브로콜리 요거트 스무디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브로콜리 한 송이, 바나나 반 개, 요거트 한 컵 물 약간 넣고 믹서에 갈면 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있어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9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브라질너트 같은 견과류는 간 건강의 숨은 보석입니다.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셀레늄,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 손상을 예방합니다. 하루에 아몬드 20알 정도면 하루 비타민 E 필요량의 30%를 채울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에 견과류를 곁들이면 영양의 시너지가 생깁니다. 브로콜리 샐러드 위에 구운 아몬드나 호두를 뿌려 드시면 고소한 맛도 좋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브로콜리의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많이 들어간 견과류보다는 무염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혈압에도 좋고 간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10번째는 녹차입니다. 음료로는 녹차만 한 게 없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간 건강에 정말 탁월합니다. 카테킨은 간에서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간세포를 보호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녹차를 4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이 간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또 녹차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브로콜리를 드신 후에 따뜻한 녹차 한 잔 마시면 정말 좋습니다. 녹차의 카테킨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함께 작용해서 간 해독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다만 녹차는 카페인이 있으니 오후 늦게는 피하시고 오전이나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브로콜리와 궁합이 좋은 음식 10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구체적인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익히지 마세요. 삶을 때는 끓는 물에 3분 이내로 데치고 바로 찬물에 헹궈주세요. 이렇게 해야 설포라판이 최대한 보존됩니다. 물에 너무 오래 담가두면 수용성 비타민이 빠져나갑니다. 둘째, 브로콜리 줄기도 버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꽃봉오리 부분만 드시는데 줄기에도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껍질만 벗기고 얇게 썰어서 함께 요리하시면 됩니다. 줄기가 오히려 더 아삭하고 식감이 좋습니다. 셋째, 브로콜리는 싱싱할 때 빨리 드세요.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면 영양소가 많이 손실됩니다. 사오신 날부터 3일 이내에 드시는 게 좋고 데쳐서 냉동 보관하셔도 됩니다. 냉동 브로콜리도 영양가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넷째, 브로콜리를 씻을 때는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세요. 꽃봉오리 사이사이에 먼지나 작은 벌레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씻으셔야 합니다.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약간 넣으면 더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반 송이에서 한 송이 정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다양한 조리법을 시도해보세요.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질립니다. 오늘은 볶음, 내일은 샐러드, 모레는 수프,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시면 재미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크림스프도 정말 맛있습니다. 브로콜리, 감자, 양파를 삶아서 믹서에 갈고 우유 넣고 끓이면 됩니다. 일곱째, 가족들과 함께 드세요. 혼자 먹으면 귀찮고 금방 그만두게 됩니다. 손주들이랑 같이 브로콜리 요리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은 나무 모양이라고 신기해하면서 잘 먹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는 거죠. 여기서 잠깐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브로콜리가 아무리 좋아도 약은 아닙니다. 만약 간 질환으로 치료 중이시거나 간 수치가 많이 높으시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처방받은 약은 꼭 드셔야 합니다. 브로콜리는 어디까지나 건강을 유지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또 한 가지, 갑상선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브로콜리를 과도하게 많이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브로콜리에 있는 성분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하루 한 송이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 많이 드시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혈액 희석제나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로콜리에 비타민 K가 많아서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브로콜리는 정말 훌륭한 건강식품이고 특히 간 건강에 탁월합니다. 하지만 혼자 먹는 것보다 궁합 좋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몇 배로 올라갑니다. 달걀과 함께 먹으면 간세포 보호 효과가, 올리브오일과 함께 먹으면 설포라판 흡수율이, 마늘과 함께 먹으면 해독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토마토, 아보카도, 양파, 연어, 요거트, 견과류, 녹차까지 브로콜리와 환상궁합인 음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장 보러 가실 때 브로콜리 한 송이 사오시고 오늘 알려드린 음식 중 하나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달걀이든 토마토든 올리브오일이든 뭐든 좋습니다. 일주일만 계속해 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고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좀 더 맑아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 건강해지면 온몸이 건강해집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잘 돌봐주면 분명히 보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정말 최고의 자산입니다. 돈 많이 벌어봤자 아프면 소용없고 자식 잘 키워놨어도 내 몸이 아프면 자식들만 고생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나를 위해 브로콜리 한 송이의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거창한 걸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저녁 식탁에 브로콜리 한 접시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삶아서 올리브오일 뿌려 먹어도 좋고 달걀과 볶아 먹어도 좋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알고 싶은 건강 정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브로콜리 한 송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